현 위기 상황을 비교적 잘 막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베트남이 우방국들의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보호 장구를 잇따라 지원하며 국제협력 외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현 위기에 선방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한국처럼 동남아시아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는 계기로 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뉴스통신을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방호복 45만 벌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7일 1차 물량을 보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5개국에 마스크 55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앞서 3일에는 인접국인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검진 도구와 의료용 마스크 등 30만 4천 달러 상당의 의료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공산당 일당 체제인 라오스에는 의료 전문가도 파견해 현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도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당시 위기 상황이 급속히 확산하는 중국에 마스크와 산소호흡기 등 50만 달러 상당의 의료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푹 총리는 또 유럽과 미국 등 의료품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베트남 제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산업통상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회사들의 의료품 공급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수출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 사태가 지속하면 베트남 기업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안에 파산할 우려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베트남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1일간 베트남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상공인 연합회가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30%가량은 3개월을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의 50%는 6개월 안에 파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베트남 민간경제발전 리서치 이사회가 3월 초에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 위기 상황이 향후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베트남 내 74%의 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만 5천 개에 가까운 기업이 현 위기 여파 등으로 파산해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 한 분기에 창업한 기업보다 파산한 기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기업의 75%가 인력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전체의 10%는 근로자 절반을 줄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섬유의료협회는 최근 근로자 임금을 100% 지불하면 3개월 안에 대다수 의료업체의 운영자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한국의 외국계 은행들인 IBK 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KDB 산업은행이 포스트 베트남으로 꼽히는 미얀마 금융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베트남이 자국 내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행보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인도, 태국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얀마는 인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신남방 정책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5천만 명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인적 자원, 천연 자원을 보유해 중국, 베트남을 이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규제개혁 등 투자 여건도 개선돼 연평균 약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미얀마 진출은행들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첫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은행은 미얀마에 진출한 300여 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곤 인근에 약 30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공단도 조성되고 있어 신규 수요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은 장점인 주택금융과 소매금융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보이고 산업은행은 양곤 지점을 통해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지원하고 미얀마 정부은행과 개발금융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3개 은행의 성과는 지난 2014년 미얀마 은행 시장 개방 이후 6년 만에 이룬 결실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70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베트남 GDP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성장에 엄청난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관광 수입으로만 2019년에 649조 동, 약 32조 원을 벌어들여 전년 대비 16.3% 성장했습니다. 이 중 한국인 관광객이 약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베트남을 먹여 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베트남 사태를 겪으면서 베트남이 언제든지 한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었고 때마침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번 전세계적 대확산을 계기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게 될 또 다른 위험으로 꼽힙니다. 대량 실업 사태를 맞닥뜨린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벌써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2,200억 엔,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에 235억 엔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긴 하나 이번 위기 확산 이후 중국 수입량은 절반으로 급감했고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일본 제조업체들은 아사 직전이라며 일본 정부가 제조업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베트남은 사실상 전 세계 확산에 오지랖 넓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이 몰고 올 자국 경제의 후폭풍에 대비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이 좋아하는 일본과 함께 말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